자, 우리 데이터 분석 134번 주성분 분석입니다. 해당되는 교육자를 보시면 주성분 분석은 134번에서 139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중치 있는 파트입니다. 회차별로 반드시 두 문항 정도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죠. 반드시 여러분이 해당되는 포인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두 문항 여러분 반드시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선형 대수 또는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분석 기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관점에서 포인트별로 콕콕 집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번 주성분 분석이죠. 자, 주성분 분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다수의 변수들 중에서 자, 이 상관성을 기반을 통해서 서로 독립적인 새로운 변수로 차원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상관관계를 전제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관관계가 여러 변수들 중에서 상관관계가 많다는 것은 새로 변환된 주성분 속에서 데이터의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데이터 변동성이 크다는 건 많은 요약 정보를 갖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차원 축소, 다수의 변수에서 그보다 적은 주성분으로 차원 축소가 용이한 것이죠. 반대로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유값을 갖고 있다고 의미할 수가 있고 너무 각각 개별 고유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원 축소하기 어렵다라고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배경 지식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4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새롭게 2개의 주성분으로 즉 4개에서 2개로 이렇게 차원이 감소하는 걸 차원 축소라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상관성 차원 축소 여러분이 앞으로 주성분 분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새로운 변수, 즉 주성분들은 원래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형 결합이라 함은 원래 변수의 특정 가중치를 곱하고 원변수에 더하기로 만든 걸 선형 결합이라 하며 선형 결합이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선형성을 가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체적인 PCA, 주성분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고 자, 이와 같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주성분 분석은 이렇게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원 축소이죠. 자, 데이터를 설명하는 변수의 수를 줄여서 데이터의 분석과 시각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원래 예를 들면 원래의 변수는 4개였는데 서로 상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2개의 주성분을 줄여가는 걸 차원 축소라고 했고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도 용이하고 시각화도 올바르게 아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문맥인데요. 정보 보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변환해서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가능한 많이 유지한다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아래 교육 자료에 보시면 정보 보전과 변동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변동성 또는 분산이라 하게 되고 데이터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분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데이터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죠.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죠. 다양한 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국어 말고 영어, 수학, 기타 과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점수의 분산이 크면 데이터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분산이 작다라고 하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는 정보량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이 큰 방향은 데이터의 중요 패턴이나 구조를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주성분 분석은 이 분산을 최대로 하게 되는 축을 찾아가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의 구조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원래 변수보다 적은 수의 주성분으로 차원 축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1주성분, 또 다른 주성분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서로 관계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주요 패턴과 파악을 할 수 있게 용이한 분석이 바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주성분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134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13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성분 분석의 장단점을 설명하게 되고 오답 고르는 형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차원 축소입니다. 말 그대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여러 개의 변수에서 그보다 적은 주성분으로 분석, 변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성분 분석입니다. 두 번째,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제거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1주성분과 2주성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입니다. 우리는 분산이 가장 큰 축을 1주성분이라 하게 되고 분산이 작은 축은 우리는 차원 축소할 때 거의 제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 바로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무래도 차원을 축소하기 때문에 속도와 효율성에서는 훨씬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주성분의 분석의 단점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출제 포인트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성분 분석은 원래 변수에서 새로운 주성분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정보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필요없고 정보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형성을 가정합니다. 자, 주성분 분석은 선형성을 가정한 분석 기법이죠. 따라서 비선형 관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요 포인트고 스케일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분산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분산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단위와 크기에 민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값의 범위를 변환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하게 되죠. 표준화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로 변환하는 방법을 표준화라고 하며 정규화는 최소값 0, 최대값 1로 갖고 있는 변수의 범위를 변환해 주는 걸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에 민감한 것이 주성분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성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표준화를 또는 정규화를 하고 주성분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성분 분석 출제 포인트는 단점이 출제 포인트인데 해석하기 어렵고 스케일에 민감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136번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주성분 분석과 공분산 행렬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분산 행렬이라는 것은 다차원 데이터에서 변수 간의 공분산을 요약한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분산이라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선형성의 강도와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데 주성분 분석은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산의 가장 큰 축을 찾는데 이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분산 행렬을 통해서 얻어지는 중요한 값이 있는데 바로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는 고유값이 해당이 되고 각 주성분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을 고유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성분 분산의 최대화 파트에서 분산이 가장 큰 축이 바로 첫 번째 제1주성분이 되며 그 다음 변동성이 큰, 즉 분산이 큰 것이 제2주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1과 제2주성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PCA 과정, 주성분 분석 과정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분산이라는 건 데이터 크기와 단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게 됩니다.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얻게 됩니다.
이일 주성분은 이와 같은 고유값이 가장 큰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분산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제1 주성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37번 우리 시험의 출제 포인트인데요. 자, 주성분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면 몇 개로 차원을 축소를 해야 하는지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게 되고 바로 137번이 이와 같은 주성분 수를 결정한 기준 3가지에 관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누적 분산 비율입니다. 우리는 4개의 변수를 차원 축소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면 결과는 4개의 주성분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4개의 주성분을 다 쓰진 않죠. 그 중에서 누적 분산 비율, 즉 1개와 2개의 누적 분산 비율을 더해서 그 누적 분산 비율이 70에서 90%에 도달했을 때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고유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유값이 1 이상인 주성분만 선택하게 되는데 고유값이 1 이상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원래 변수보다 더 많은 분산의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대표적인 오답 보기로 고유값이 1보다 큰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오답 보기이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만 하겠죠. 자, 세 번째는 스플릿 프라시입니다. 해당되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Y축은 고유값으로 되어 있고 X축은 주성분의 개수로 되어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고유값의 변화 중에 바로 엘보 포인트 지점에서 우리는 주성분의 수 3이란 개수로 차원 축소를 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완만해지는 지점, 고유값이 완만해지는 지점은 결국에는 데이터의 변동성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엘보 지점에서 주성분 수를 결정하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성분의 수를 결정할 때는 어느 거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나요? 바로 제가 설명드린 3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 한 요소만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시험 문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주성분 분석, 결과 해석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R로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주 가중치가 높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R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할 때 PRCO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 안에 있는 USARES라는 데이터 명을 의미하며 스케일 추루라는 것은 표준화시켰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스케일 추루 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표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만약에 공분산 행렬을 이용했다라고 오답 보기로 주어지게 되면 체크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걸 상관 행렬을 이용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자를 보시면 이와 같은 USARES 안에는 4개의 원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murder와 assert, overpass과 vape로 4개의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일 추루를 하게 되면 표준화시켰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로 변환시켰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핏에 저장하게 되고 서머리 함수를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 해석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com1이라는 것은 1주성분이고 바로 분산이 가장 큰 걸 의미합니다. com2라는 건 2주성분이고 두 번째 분산이 큰 걸 의미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서머리 함수를 돌리게 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등장하고 분산의 비율 또는 누적 분산을 출력하게 되는데 1주성분 com1에서 데이터의 변동성, 분산을 62%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차원 축소는 필요 없고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의 변동성을 62%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1에서 0.61을 뺀 38%의 정보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주성분 수를 결정할 때는 누적 분산 비율 70에서 90으로 결정한다 했으니까
누적 분산 비율 맨 마직 86.75%에 해당되는 come2, 즉 이 주성분까지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9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주성분의 적재량을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또 가중치 파트입니다. 물론 앞에 넘버링보단 출제 가중치는 떨어지지만 2년에 한 번 변별력 있는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포인트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적재량이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각 원변수를 가중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걸 적재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교육자를 보시면 Y1은 1주성분이라 할 수 있고 Y2는 2주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murder, assault, above part과 rape는 원변수, 원래 변수라 했고 앞에 있는 숫자들이 음수 또는 숫자 크기, 가중치별로 이렇게 1주성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Y1이란 1주성분은 바로 murder와 assault와 rape가 다른 above part보다는 개수가 크죠. 따라서 1주성분은 이와 같은 강력 사건을 갖고 있는 주성분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Y2 두 번째 주성분은 above part, 바로 인구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고 이 주성분의 특징은 인구 비율, 크기를 의미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적재량을 통해서 각 주성분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관점 포인트에 보게 되면 각 주성분의 크기,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는 문제고 예를 들자면 1주성분의 부호는 원래 변수는 다 음수이다? 맞습니다. 자, 이 주성분에 보시면 모두 양수이다?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above part 음수고 rape도 음수입니다. 이렇게만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을 갖고 있고 139번부터 134번 사이 제가 드린 말씀 외에는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대부분 주성분 분석 여러분 요약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사이에 출제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